우리는 욕망이라는 자산을 서서히 탕진하고 있었다. 육체적인 강렬함에서 얻은 것은 시간의 질서 속에 사라져갔다. 이번 시간은 202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아니 에르노의 1991년 출간된 단순한 열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2023년 2월 개봉 예정인데요. 이 작품은 50대 연상의 작가이자 대학 교수가 30대 중반 외교관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내용을 다룬 소설입니다. 작가 자신이 실제 경험한 불륜을 소재로 쓰여진 작품인데요. 그야말로 단순한 결정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화제작으로 떠올랐습니다. 소재의 특수성 때문에 소설이 출간된 후 문학적 판단보다는 도덕적 잣대로 작품이 재단되기도 했습니다. 소설은 중년의 여성이 겪는 열정적 사랑에서 오는 집착에 가까운 광적 상태를 단순하지만 매우 섬세한 문장으로 재현합니다. 육체적 사랑을 경험한 작가이자 교수인 그녀는 1인칭 화자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녀는 격렬한 사랑을 하는 동안 사랑의 파괴적인 힘 때문에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집착에 가까운 사랑은 고통스럽기까지 한데요. 알다시피 이런 종류의 사랑은 평온하고 고요한 일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녀 또한 육체적 쾌락 속에 허우적대다가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파경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스스로 이별을 결심하지 못하죠. 소설의 제목은 단순한 사랑이지만 역설적으로 사랑이 그리 단순하지 않았고 그것이 꽤 치명적으로 고통스럽고 파괴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작가인 그녀는 글쓰기 행위를 통해 과거의 욕망과 열정, 그 기억을 고스란히 추적하고 포획해 자신의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그녀는 사랑에 빠졌다. 그녀의 의지나 욕망은 오로지 그를 향해 있다. 그와 만나게 된 이후 일상생활이 힘들다. 그녀는 다른 이들의 대화나 일에 몰입하지 못한다.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내용엔 민감해지고 집중이 된다. 예상대로 유부남인 그와의 관계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동반되어 쉽지 않다. 헤어질 때면 매번 그의 몸이나 옷에서 그녀의 흔적을 없애려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의심을 사지 않을 기회를 포착해 그녀에게 전화를 한다. 그녀는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릴 때도 있다. 하지만 너무나 기다리던 전화를 받으면 그녀의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녀는 다시 그와 만날 기대로 가득하다. 그에게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려 새 옷과 신발, 그녀를 치장할 수 있는 쇼핑을 한다. 물론 그녀는 그것들이 그의 시각적 즐거움에 쓰인 후에 곧바로 쓰레기로 버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언젠가 이 물건들처럼 자신이 그에게서 잊혀질 거라는 것도 안다. 그 사람이 그녀 아닌 다른 여인에게 욕망을 품게 되리라는 것도. 그와의 시간은 짧았다. 함께 있는 순간만은 그녀는 온전히 에너지를 집중한다. 그가 없는 순간에도 어디를 가든 그의 생각으로 가득하다. PER이나 지하철 혹은 대합실 그리고 잠시 한눈을 팔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 나는 앉기만 하면 이내 A를 생각하며 몽상에 빠져든다. 이런 상태에 들어서는 순간 난 온몸에 경련이 일어날 만큼 행복해졌다. 그리고 머릿속에 수많은 영상과 기억들이 넘쳐나서 마치 머릿속으로도 모든 다른 몸의 기관들처럼 육체적 쾌락을 느끼는 것 같았다. 이처럼 그녀는 사랑의 감정으로 그를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그녀의 행위는 현실과 한각의 경계도 넘나든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열정적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조심한다. 그를 미칠 듯이 사랑한다고 타인들에게 털어놓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지만 그들의 공감과 호응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안다. 피부치인 아들들에게조차 그녀의 사랑을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안다. 오히려 그들은 너무 친밀해 엄마의 성적 본능을 받아들이는 것을 불편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아들들에게 구태여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그를 기다리는 동안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두서없이 그에 대한 글을 쓴다. 그리고 또 그와 보낸 사소하지만 파편적인 기억, 사랑의 순간들이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글을 쓴다.
그의 부재에도 그녀가 그에게 집중하는 방식이다. 그녀는 단순한 남녀의 사랑을 쓰려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동안 발생된 그의 열정적인 언어와 몸짓들이 기억에서 날아가지 않도록 모아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녀가 그를 기다리는 횟수가 많아졌다. 그의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통이 너무 끔찍해 수없이 그와 헤어지려 했지만 결국 만남을 되풀이한다. 그와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그가 큰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녀는 홀로 여름 휴가도 간다. 여름 내내 그녀는 그를 생각하면서 함께 있지 않음에도 또 그와 함께 여행을 한다. 마침내 그가 프랑스를 떠나 고국 러시아로 갔고 수순대로 자연스레 그들은 헤어진다. 그녀는 이별을 예상했음에도 상실감에 온몸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함으로 그가 꿈에도 등장한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흐른다. 여전히 가끔 그가 떠오른다. 하지만 그녀는 전처럼 고통스럽지 않다. 그리고 이제 과거 그와의 시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라는 틀 안에 추억이라는 모습으로 놓여있다. 그 추억들이 떠오를 때면 그녀는 통증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감을 느낀다. 이젠 그가 없이도 일상이 가능하다. 그와의 기억들은 그녀의 머릿속에 쓰이지 않은 열정적 텍스트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를 갈망했던 시간과 그에 대한 기억을 그녀는 글로 써서 출간하기로 결심한다. 놀랍지만 부끄럽기도 한 감정들의 낙서들이 다시 되살아난다. 동시에 사람들이 그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공포도 느낀다. 지금 나는 내가 아니면 도저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삭제와 교정으로 뒤덮인 원고를 앞에 놓고 있다. 나는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않는 철저히 개인적이고 유치한 글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랑의 고백이나 수업 시간에 비밀 노트 한쪽에 갈겨 쓴 외설스러운 낙서처럼 혹은 아무도 보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하며 조용히 아무 탈 없이 써내려간 일기처럼. 그러나 이 원고를 타자기로 치기 시작하고 마침내 원고가 칠판물의 형태로 내 앞에 나타나게 되면 내 순진한 생각도 끝장이 나고 말 것이다. 소설을 읽는 내내 몰입하지 못했다. 아니, 그녀의 사랑에 공감하지 못했다는 말이 맞다. 어디서나 있을 법한 사랑인데 내 감정은 그녀의 사랑이 격렬해질수록 싸늘해지는 거다. 유부남이자 연하남과의 사랑을 하는 50대 여자 교수의 윤리성 때문인가? 그건 아니다. 소설의 극적 장치로 사회적 규범을 뛰어넘는 사랑은 금기를 깨고자 하는 인간 욕구의 얄팍함을 충족시키는 장치로 오히려 독자의 재미를 자극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럼 왜 사랑 이야기가 이토록 불편한가? 왜냐하면 작가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독자에게 들려주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 에르노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글을 쓰는 자전적 작가이다. 그녀의 작품 대부분엔 자신의 실제 경험들이 녹아있고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글쓰기가 이루어진다. 이 작품도 소설과 자전적 체험 글쓰기의 경계에 있다. 그래서 보통 허구적 글쓰기에 뿌려진 조미료와 같은 재미난 극적 요소에 길들여진 독자들의 입맛엔 맞지 않는 작품일 수 있다. 물론 나도 그 독자 중 하나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 소설 속 그녀는 말한다. 글을 쓰는 시간은 열정의 시간과는 전혀 상관없다. 그런데도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어떤 영화를 볼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에서부터 립스틱을 고르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이 오로지 한 사람만을 향해 이루어졌던 그때에 머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에르노는 자신이 경험한 순간을 단편적이고 객관적인 걸로 포착해 그것을 기억의 사진첩에 넣는다. 즉 그녀의 글쓰기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시간에서 열정적 사랑의 경험, 기억을 구해내는 일이다. 시간의 파괴성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그녀에겐 글쓰기 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래서 그저의 사랑 이야기엔 독자를 매혹시키는 허구적 로맨스에서 보는 남녀 간의 아름답고 절절한 표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불륜이라도 당사자들에겐 불륜이 아니라 그것은 아름다운 로맨스로 포장되기는 쉽다. 하지만 에르노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분명 작품 속엔 사랑을 붙들고 지속하기 위해 했던 피나는 노력과 집착, 광기, 불안, 쾌락들이 존재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사랑은 불처럼 뜨겁지만 차갑게 분석적이며 간결하고 응축된 문장을 통해 표현된다. 결과적으로 독자들은 완전한 이해와 공감을 이룰 수 없는 객관적 거리에서 그 사랑을 관찰할 수밖에 없다. 아니 에르노는 작품 결말 부분에서 글이 발표되면 세상이 자신의 경험에 대한 부도덕성을 지적하며 시끄럽게 떠들 것이라 짐작했다. 하나 그녀는 글쓰기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가장 사적인 사랑의 경험을 개인적 열정에 매몰시키지 않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랑의 감정으로 구현한다. 그런 후 그녀는 용감하게 세상의 도덕적 판단과 문학적 비평 그 어디쯤에 단순한 열정을 내던졌다.